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해외 직접 투자 유형 중 투자 기준에 따른 분류와 결합 형태에 따른 분류, 설립 형태에 의한 분류, 그리고 각 분류 기준을 중심으로 해외 직접 투자를 어떤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해외 직접 투자 유형 중 소유 형태별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유 형태별 유형은 투자 지분에 따라 구분되는 단독 투자와 합작 투자 형태가 있으며, 기업이 설립 방식에 따라 신설 투자와 인수합병으로 구분됩니다. 단독 투자는 투자 지분 100%를 전액 출자하여 완전 소유 자회사를 설립하는 형태이며, 합작 투자는 다른 기업과 공동 투자하는 형태입니다. 단독 투자는 투자 지분 100%를 전액 출자하여 해외 투자 대상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 기업, 공공기업, 정부기관 등에 상관없이 해외에 투자하는 주체 수가 단수일 경우 해외 단독 투자에 해당합니다. 이에 현지 설립되는 회사의 의결권 주식 대부분을 단독으로 소유합니다. 일반적으로 단독 투자의 형태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방식은 그 기업이 강력한 독점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거나 제품 생산 과정에서 모기업이 자회사에게 원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 주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해외 단독 투자는 현지에서 만든 제품을 현지에서 소화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와 함께 세계 각지의 관련 회사에 납품하기 위해서 저장, 보관하는 중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단독 투자는 투자 기업이 완전한 통제권을 갖는 장점이 있습니다. 합작 파트너를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외 자회사의 경영이 복잡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 투자는 투자 계약 없이 혼자 모든 위험을 부담하게 되어 위험 부담이 크고, 파트너의 도움 없이 스스로 현지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독 투자를 선호하는 경우를 투자 기업의 입장, 불가피한 상황, 현지국 입장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투자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차별화된 제품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마케팅 기법이 사용되는 경우로서 청량음료나 화장품과 같은 소비재 상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해 범세계적인 관점에서 생산 설비를 합리화하거나 집중화하는 것이 우선 고려되는 경우, 성숙기 제품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원료 및 자원 생산에 대한 국제적인 과점 기업의 전략으로 활용되는 경우와 신제품 개발 지향형 기업의 경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 기업이 합작 투자를 원하지만 단독 투자를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예로는 현지 파트너의 능력이나 성실성이 결여된 경우와 현지 파트너의 주식이 제3자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현지 파트너와 모기업 간의 이해가 대립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현지국에서 단독 투자를 선호하거나 개도국이 자국의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입 대체 산업이나 수출 산업으로 구조적 전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인트 벤처라고 불리는 합작 투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 이상의 기업이 지분을 공동으로 소유하며 경영 의사결정에도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외 진출 전략으로서 합작 투자는 국내나 제3국의 다른 기업을 파트너로 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현지 기업을 파트너로 하여 자본과 경영자원을 결합하고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합작투자는 그 지분 구성에 따라 다수지분, 소수지분, 동등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작투자는 두 국가 이상의 기업이나 개인 또는 정부기관이 영구적인 기반 하에서 특정 기업체의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제 사업 방식으로서 전체 참여자가 합작기업에 대해 공동소유권을 갖습니다. 이때 공동소유의 대상은 주식, 자본, 채무, 무형자산, 경영 노하우, 기술 노하우, 유형자산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합니다. 삼성과 소니, 펩시와 스타벅스가 글로벌 합작 투자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작 투자의 동기로 투자기업이 합작 투자를 선호하는 경우와 현지 기업이 외국계 기업과 합작 투자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기업이 합작 투자를 선호하는 동기 중 하나로 현지국의 법규에 의해서 단독 투자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현지 정부의 압력으로 인해 단독 투자가 어려울 경우와 일반적으로 개도국의 경우 자국의 경제적 종속을 탈피하기 위해 단독 투자를 꺼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 파트너의 원료 및 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경우와 현지 파트너의 마케팅 시설 이용이 용이한 경우, 해외 진출에 필요한 자본 및 경영 능력이 부족하여 현지 파트너와의 제휴를 통해 보충하고자 하는 경우, 해외 사업 경험이 없거나 협상력이 약한 경우, 현지국에서의 내셔널리즘이 강한 경우, 외국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합작 투자를 선호하게 됩니다. 또한 부족한 자본 확충, 기술적 노하우, 경영 기술 습득, 유명상표 특허권 이용, 기업 신용을 증대시키고 정부가 제공하는 제도적, 행정적 혜택을 향유하기 위해서 합작 투자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작 투자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작 투자를 이용하는 경우 투자기업이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적 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작 투자를 하면 제품 포트폴리오의 다변화와 고정비 및 자본 투자의 감축, 해외 시장에 대한 조기 진입, 그리고 조속한 대금 회수 등을 통해서 위험을 줄일 수 있고 규모의 경제 및 합리화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생산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와 각 파트너의 비교 우위 활용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현지 정부가 요구하는 투자 장벽이나 무역 장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즉 현지 기업과의 합작 투자를 하게 되면 현지 영업 활동에 대한 허가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 부품 사용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점이 있고 현지 파트너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자원, 물류 등 마케팅 기반을 활용함으로써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합작 투자의 진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결정사항은 현지 파트너의 선택입니다. 합작 기업은 파트너를 선택하기 위해서 투자 기업의 경영자들은 우선 자사가 현지 시장에서 합작 기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이며 고려 중인 합작 기업의 성격이 자사의 전체적 해외 진출 전략에 부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현지 파트너의 목적과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하며
구체적인 협상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합작기업의 목적과 그 목적을 어떻게 달성한 것인가에 대해서 양측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된 주요 사안들은 법률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 문서화가 될 필요가 있으며 양측 모두가 이 주요 사항들을 고려하여 이행해야 합니다. 그보다 중요한 사실은 파트너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양측의 성실한 자세와 철학, 상호 신뢰와 이해, 사업의 몰입이 합작 투자의 성공 열쇠가 됩니다. 다음으로 합작 투자의 실패 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작 투자는 서로 다른 두 당사자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상호 보완과 이해 그리고 협력이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하느냐가 합작 투자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합작 투자의 실패 요인으로는 합작 비율, 현지화, 경영 기법의 경직화, 사전 시장 조사의 미흡, 원자재 조달, 파트너의 배신, 배임과 사기, 경영 철학의 부재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 투자 시 합작 파트너의 불성실로 인해 투자 실패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해외 직접 투자 유형 중 소유 형태별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단독 투자와 합작 투자를 중심으로 해외 직접 투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해외 직접 투자의 동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